AI 윤석열입니다. 아직 도리도리는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슬프네요. 가만 보니 강원대 마스코트 곰들이 저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참 귀엽네요. 강원대 학교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최강기아 타이거즈 그립습니다. 전남대 학교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집권할 경우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자, 청와대는 없애겠다라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개방을 하고 대통령 집무는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윤석열 후보가 왜 청와대 해체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걸 앞세워서 지금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사실은 이제 청와대를 나오겠다 하는 공약은 그 전부터 많은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하긴 했었죠. 예. 네. 이제 그럼 왜 안 나왔을까 보면은 그 동안에 경호 문제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경호 문제를 한번 경호 담당 그 간부들한테 한번 오랫동안 했던 퇴직 간부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경호 문제는 별 문제 없다. 아, 그래요? 설령 나오더라도 경호 문제는 얼마든지 그건 대처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그건 대통령의 의지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상관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제 아마 이 나오겠다고 할 때 이제 구중궁궐로 청와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권위주의를 좀 탈피하겠다. 이게 아하. 가장 그거고 또 하나는 청와대를 만약에 나오게 되면 거기를 공원화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시민공원으로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석이조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가장 중시하는 그 두 가지보다도 국정의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 네. 그전에는 청와대가 있으면 거기에 비서진이 있어가지고 비서진들하고 더 많이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장관부터 행정부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그냥 소외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정부 종합청사에 내 집무실을 만들면 거기서 바로 장관들하고 네. 그리고 뭐 국장들, 과장들도 불러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책임 있는 장관과 간부들하고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국정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게 가장 큰 어떤 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의 실무진들과 좀 더 가까이서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 이 여부일 텐데 청와대 이전이나 또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역대 대통령 후보들도 또는 대통령들도 여러 번 검토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었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고 현재 관저가 갖고 있는 그 사용상의 불편한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풍수사항에 불길하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 네. 풍수가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 얘기인데 다시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군요.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저렇게 내놨었는데 경호 문제, 아까 이야기 설명을 들으셨는데 실제로는 또 경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 문재인 대통령도 못했던 걸 제가 했지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좀 차별화를 두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경호상의 문제나 뭐 보안 시스템 증축 문제나 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의 리모델링 문제는 여러 불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뭐 이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지금 현재 그 청와대 내에 갖춰져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통째로 다 바꿔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굳이?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또 그 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건 아예 충청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랬었죠. 위헌 결정이 나왔었고 네. 그 당시 이회창 후보도 이제 청와대 내에서 이제 집무실도 다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과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전에 대통령 못했던 걸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의지 표명을 하셨는데 이 의지를 혹여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에다 가져간다면 가능을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대통령들의 모습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또 하나 청와대 해체 공약에는 이런 노림수가 혹시 있지 않나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자, 여권에서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최순실 씨처럼 국정농단을 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니까 자,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 공약을 내놓은 건 아니냐. 이건 뭐 너무 앞서간 건가요? 아니 뭐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죠. 네.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청와대 해체라고 하는 게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미도 보여줄 수 있고 예컨대 네. 또는 이제 저 청와대 해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무슨 국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정책도 개발하고 하겠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게 있는 것 같다고는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조직을 해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거는 그 어떤 비선이라고 하는 것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현실성은 어느 정도 가져올 거냐. 백성 변호사 얘기했지만 이게 공약으로서 내놓은 건 좋은데 지금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네.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공식 이 활동을 시작하면 김건희 씨를 향한 이런 의혹과 논란들이 좀 사라지거나 좀 완화되진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맞서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던 민주당 선대위가 오늘 오전에 김건희 씨를 향해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지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그쪽 지지층,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가 무속으로 희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해서 저런 사람을 바꿔야 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무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거냐는 측면에서 지지 이유를 상실하게 한 겁니다. 자,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 이런 논리의 주장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이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기독계에서는요.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월 대선이 무속 정치로 변질돼서 국민과 국권을 조롱하고 있다. 그래서 절망스럽다. 이런 목소리였는데요. 자, 김건희 씨 무속 논란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역시 한국역술인협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 봉의 김선달 발언으로 민주당을 향한 불교계의 반발도 큰 상황이고 또 기독교계에서도 무속 논란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셈이죠. 자, 선거를 앞두고 종교 표심 후보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큰 이 부분이잖아요. 당연하죠. 그 종교계의 저런 어떤 반발들은 네. 상당히 중요하게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저걸 해결할지 하는 부분을 선대위 차원에서 양측 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무속인 관련해서 김건희 씨 여러 가지 논란들 그게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기독교계에서 이건 천주교를 포함해서 천주교 기독교계에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불교계의 지금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독여서 다시 데려올 건가 하는 부분은 양측 다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뭐가 그분들이 보실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분에서 사과도 하고 네. 재발 방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이런 부분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 뭐 선언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선거에서 아주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저 표심에 약간의 변화가
변화가 결국 대선 막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35%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똑같은 수치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5% 지지율을 얻었습니다.